지금 대선 후보들이 청년 문제를 신경을 쓴다. 1인 가구를 잡아라. 안철수 후보는 1년에 청년 임대주택을 5만 가구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문 후보 측에서도 여러 가지 안을 내낸 것 같습니다. 근데요, 실제 현실은 어제 저녁에 밤에 이 MBC에서 인구 절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양대를 졸업했던 한 청년이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을 넘겼는데 비정규직을 전전하다가 이제는 일용직을 하고 밤에 대리운전을 하고 대학을 4년 졸업하고요. 그 청년이 대학교 다닐 때 한양대 주변에 반지하에서 살다가 옥탑방에 살다가 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때보다 자기가 지금 더 나아진 게 하나도 없이 결혼도 하지 못한 채 헤매고 있고 또 역시 유사한 그런 청년들이 해외로 일자리를 찾아서 호주로 떠나고 일본 동경으로 떠나고 그리고 또 요가 강사를 하고 있는 단국대에 나온 한 여성은 40이 다 돼가는데 집을 계약할 때마다 2년마다 항상 공포에 사로잡히면서 자기 몸 하나 늘 공간을 복덕방에 알아보러 다니고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애를 낳을 수 없다. 왜? 요가 강사가 임신한 채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슬픈 청년 1인 가구라는 이런 보도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이 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보편적으로 비정규직이 청년들이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결혼을 해서 사회적 그리고 생물학적 재생산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져 버리면서 그들이 어릴 때 부모 밑에서 살았던 집 수준에서 주거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꿈같은 일이 되어버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거 공급률이 100%가 넘고 한마디로 겉으로 보면 집 있는 사람이 50%가 넘는 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비참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1인 주거 가구가 25%가 넘습니다. 즉 4사람 중에 1명은 1인 가구인데요. 이 청년 1인 가구의 빈곤율이 21.2%고 주거 빈곤율이 14.8%고 20에서 34세의 청년 중에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2만 8,508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라고 불리는 15에서 34세의 가구 중 5가구 중에 1명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이 빈곤이라는 것은 빈곤층이라는 건 연평균 경상소득 4,700만 원의 50% 미만을 버는 이들을 빈곤 상황으로 정리하는데 5명 중에 1명은 혼자 살면서 2,350만 원을 못 번다는 겁니다. 못 버는 사람 수두룩 하지요. 제 주변에도 이거 못 버는 사람 수두룩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짜여져 있고 청년 빈곤에 대해서는 사회가 외면을 하는데요. 이 청년 빈곤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주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요즘 3포, 4포, M포 세대란 말이 있는데 이 국민 소득이 3만 불에 육박하는 나라에서 청년 세대 중에서 140만 명이 넘는 세대들이 주거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주거 빈곤 상태인 인구가 청년층에서는 36.6%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다. 왜 청년들이 주거 빈곤으로 이렇게 내몰리는가? 그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소득에 비해서 주거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청년의 일자리는 부족하고 소득은 낮아지고 있는데 이 월세나 전세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소득 가운데 30% 이상을 주거비로 쓰는 사람이 서울에서는 70%였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청년들이 전부 고시원이니 반지하니 옥탑방으로 내몰려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시원에 사는 서울의 1인 청년 가구가요 2010년에 2만 4천 명인데 지금은 5만 명이 넘어갈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소득 가운데 30%를 주거비로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어떤 형태든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뭐 행복주택, 보금자리주택, 공공임대주택, 청년주택 등 온갖 말로 청년들을 갖다가 유혹하고 현혹시키지만은 청년들은 제대로 된 방 한 칸을 얻지 못해서 어제 한 청년이요, 이번 생에는 이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자, 저 앞에 보이는 자기가 살던 그 옥탑방에 있던 집이 뜯겨가지고 아파트가 재개발되고 있는데 그 올라가는 재개발 아파트는 8억이 넘는다는 거죠. 30평이 안 되는데 27평짜리가. 그러니 이번 생에는 제가 집이 없이 끝나다 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쓸쓸히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수도권에 옥탑방에 사는 청년이 50만 명이 넘는다라는 이야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게 그렇게 되게 있어요. 자, 서울 거주 청년 5명 중에 1명이 주거빈곤층이라는데, 자, 서울시가 2달 동안 조사를 한 결과에 서울의 주거빈곤 청년만 2010년 기준으로 52만 4천 명쯤 되고 전체 청년의 22.9%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거빈곤이 어떤 게 주거빈곤이냐? 주거빈곤이라는 것은 1인이 14평방미터, 즉 3평대 미만의 주거에 건조하거나 안 그러면 지하 옥탑, 비닐하우스, 고시원 같은 주택 외의 거처에 사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자, 1인 청년 가구에서는 그 3분의 1이 넘는 가구들이 주거 빈곤 가구였고 그 중에 5만 8천 명은 주거라고 할 수 없는데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통계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요즘 청년들 스스로가요, 이 쉐어하우스 또 주거협동조합 등을 만들어서 이 같이 합쳐서 30평쯤 되는 사무공간을 빌려가지고 그 공간에서 칸을 나누어서 한 3평짜리 정도로 칸을 나누어서 그렇게 방과 사무실로 쓰고 침대를 갖다 놓고 나머지 공간은 공동주거로 쓰는 이런 일도 나오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쉐어링 하우스처럼 이렇게 여러 청년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집을 이렇게 빌려서 사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140만 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주거 빈곤 상태에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자,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서울에서 인턴으로 한 회사에 일하는 한 젊은이는 24살짜리 여성인데 월급 100만 원이 안 되는데 100만 원 중에 43만 원 월세, 5만 원은 관리비, 2만 원은 공과금으로 나갑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이 5평도 안 되는 이 방에 들어가는 거죠. 교통비 10만 원, 휴대폰 7만 원, 보험료 6만 원 내고 나면 손에 지금 남는 것은 10만 원이라는 겁니다. 대학 때 부모한테 등록금 지원을 받는 대신에 이번에는 경제적으로 독립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사는 5평짜리 집이 한마디로 보일러가 고장나 온수도 잘 안 나오고 배수구에서 바퀴벌레가 우글우글 기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여름에는 실내 온도가 31도까지 올라가고 그 바로 앞에 원룸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간격이 좁아서 오히려 옆 원룸에서 열기가 집으로 들어오고 햇볕도 들지 않는 이런 어떤 집이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 결혼 자금을 모으려고 이렇게 한 달에 막 월급을 갖다가 한 150만 원, 200만 원 받아서 그 중에 한 절반쯤을 강제로 저축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서너 평짜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가 돈을 5천만 원을 모으려면 얼마를 몇 년을 모아야 그 돈이 될지 모르는데 돈 5천을 가지고 요즘 결혼을 할 수 있는 집을 구하기는 세상에 불가능합니다. 자, 이런 문제는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대를 매야 됩니다. 오늘 제가 청년주거를 이야기하지만 청년주거뿐만 아니라
빈곤 노인층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혼자 사는 1인 빈곤 노인들, 겨울에는 추워서 여름에는 더워서 길거리에 나와서 있는 그런 노인들도 많습니다. 이 청년 주거와 빈곤 노인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요, 이건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이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나 하겠습니까? 겪거나 받겠습니까? 어제 한 SNS 상에는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식당에서요, 대선 후보 나오니까 내 저 사람 집에 일하러 갔는데 들어오고 나갈 때 인사도 안 받더라. 그렇죠. 대선 후보쯤 되는 사람들 일하시는 가사 도우미를 쓰겠죠. 근데 그 사람의 표를 얻을 때야 길거리에 머리 숙이고 다니고 온갖 걸 다 해주겠다고 하지만, 대선 후보가 한마디로 자신의 삶에서 빈곤에서 벗어난 지가 몇십 년 되었거나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예 재벌처럼 기족적으로 살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의 삶에서 모든 문제는 다 권력으로 해결해 왔거나,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이 수두룩하거나, 안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거나 해서 지금 이 청년층의 심각한 주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도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 입에서 내가 되면 청년주택 몇만 채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절대로 안 되게 되죠. 박근혜 대통령이 행복주택이라는 걸 갖다가 철도, 유부지 등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대거 공급을 해서 신혼부부들이 거기에 살게 하고 이 청년들이 거기 살게 하겠다고 했지만은, 박근혜 정부 지금 4년이 지나는 동안 행복주택이 제대로 된 게 몇 개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행복주택은 눈꽃만큼 해버리고 흉내만 내고 끝나버렸고, 뉴스테이라고 해서 그냥 둬도 알아서 신문사 꼬덕여서 언론 꼬덕여서 잘 팔아먹는 재벌 건설사들이 이제는 파는 것보다 월세를 받고 보증금을 받고 비싼 월세를 받는 게 더 낫다 싶으니까 박근혜 정부하고 꿍짝꿍짝이 돼가지고 땅에 대한 지원받고, 한마디로 운영자금 지원까지 받으면서 뉴스테이라고 해서 고액의 이 월세 렌트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먹게 해주고, 거기에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기조차도 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이 뉴스테이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명박의 보금자리는 건설사만 조언시키고 끝나고 소수 로또만 남겨주었습니다. 자, 반값 아파트 공약부터 숱한 이런 주거와 관련된 사기들을 대선 후보들이 했는데요. 다 못한다면 당장이라도 이 빈곤 청년이 지금 2년 전에 140만 명입니다. 주거 빈곤이요. 주거 빈곤이. 그러면 그 청년들 햇빛도 안 들어오는 창문도 없는 고시원이나 반지하나 곰팡이 끼는, 더워서 정신을 못 차리는 옥탑방이 아니라 제대로 된 주택에 살게 하는 이 부분이야말로 정부의 주요 정책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부의 정책이 재벌 건설사 끼워서 부동산 값 올려서, 한마디로 부동산 투기꾼 상류층들이나 잘 살게 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들의 잘못이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발표하려면 그냥 오만채가 아니라 청년주택, 그것이 어떻게 해야 실행이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되고, 과거에 이런 것들을 숱하게 공약을 했지만 왜 안 됐는가를 갖다가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청년들은 도심에 있어야 일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데 저 청년주택들을 밴두리에 무슨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집 지어 놓으면 거기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주거 빈곤층을 위해서 노인주택을 갖다가 이렇게 만든다면 그것은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병원하고도 연계돼야 될 거고, 노인 중에도 다수가 돈을 벌러 다니니까 그 부분하고도 연계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이 산만하게 진행되고, 지자체별로 산만하게, 지자체별로 무슨 주택공사 이런 것이 산만하게, 더 나아가서 정권 바뀔 때마다 주거정책이 전부 변질되고,
그리고 정권 1, 2년 지나면 재벌 건설사하고 정권하고 결탁하고 이름으로써요. 청년들은 그야말로 살아서 뭐 결혼은 고사하고 출산은 고사하고 그래도 창문 있는 바람 들어오는 햇볕 들어오는 방에서 한번 사는 것이 꿈인 이런 청년들이 이 땅에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이거는 나라가 아닌 겁니다. 자, 표들 생각만 하지 말고요. 정말 쪽방에 살고 고시원에 살고 반지하에 살고 옥탑방에 사는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요. 심각하게 고민해서 청년 주거 그리고 노인, 빈곤 노인 주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좀 내놓길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요. 저는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경의선 드러낸 자리에 저기 공덕동부터 시작해서 연남동까지 가는 지금 연남 무슨 센트럴 파크인가 하는 거기에 철도 드러낸 자리 아닙니까? 과거에. 그 자리 공원을 만들 게 아니라 청년주택을 만들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공원은 그 청년주택 앞에 정원으로 조성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도심 곳곳에 있는 앞 파출소 지구대 위에 10층까지 올려서 그 부지에 1층은 1, 2층은 파출소가 쓰고 지구대가 쓰고 위에는 청년주거로 쓰고 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시 곳곳에 그런 공공부지들의 도심에 이 청년주거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의 빈집들, 재개발 지역의 빈집이나 이런 부분을요, 리모델링해서 쉐어링 하우스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적은 비용으로 살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곳곳에 지하철역 근처에 만들어지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보증금 무슨 1,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월세가 6, 70만원입니다. 자, 얼마를 벌어야 그 월세하고 관리비를 내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청년들이요. 허름한 집도 4, 50만원입니다. 자, 이런 주거 문제, 이번 대선에서 그래도 정치하는 사람이 국민들, 청년층에게 뭔가 기여라도 하나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발 고민 좀 해서요. 청년들과 대화 좀 하고 청년주거 해결책을 내길 바랍니다. 우선은요, 오피스텔식 원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진행이 되면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원룸이나 쉐어링 하우스에 되지만 결혼을 하면 최소한 분리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애가 한둘이 생기면 그것보다 좀 더 분리된 공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10평이 처음에 한 7, 8평부터 10평, 15평, 적어도 20평 미만에 애 둘이라도 놓게 되면요. 저는 출산한 젊은이들에게는 우선적으로 그런 10평, 15평, 20평 이런 주거에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싼 월세로 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사는 청년들 1인 가구는 주거비를 대폭 낮추어서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고요. 그거는 노동력의 재생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요. 그래도 한 10평은 넘는 공간에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출산이 되면 15평짜리로 옮겨주고요. 때 둘을 넣으면 20평짜리로 옮겨주는 이런 단계별로 청년주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년주거 5만 가구 이렇게 하는 놈은 전부 사기꾼입니다. 젊은 사람들요 무조건 찍지 말고요. 요구를 하고요. 싸워야 됩니다. 내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누구도요. 선거 지나면 끝입니다. 선거 때 온갖 것 다 떠들어 놓고 선거 지나면 누구도 약자에 대해서 힘없는 사람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재벌들이나 힘 있는 사람 만나고 다니고 거기 신경 쓰고 그쪽 부탁 들어주고 선거 때 했던 이야기는 까마득하게 까먹어버립니다. 박 대통령의 행복주택 한번 보십시오. 국민 행복시대를 연다고 해놓고 행복주택 이야기 해놓고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나버렸습니다.